네, 개별 기업에 대한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의미심장한 이슈는 CNN의 푸틴 계엄령 보도입니다. 본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Putin introduces martial law. 해석을 해보면 푸틴이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 하이마스 생산을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20대를 지원했고요.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밀어내며 전세를 역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될 수 있는 한국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국의 의미심장한 주식은 K방산에 대한 KBS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경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동서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사격을 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포사격을 실시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은 더 쏠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합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라는 의미의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기본 계약을 승인한 겁니다. 앞서 1차 본계약을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도 출고식을 열고 드디어 폴란드행 길에 오르는데요. 다양한 무기로 K방산의 유럽 판로가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방산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러우 전쟁이 지속 중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계약 그리고 호주 레드백 사업자 선정 등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점에 초점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도 선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주 사업까지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3,000원 제시합니다. 두 번째 의미심장한 미국 이슈 보겠습니다. CNBC의 보도인데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shrugs off slowdown. 다시 말해서 하락세를 멈추다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ASML 홀딩스가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3분기의 분석가들 예상 그리고 자사의 가이던스를 모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에 대한 여파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운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ASML은 4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낙관 중이고요. 다시 말해서 3분기에서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셈이죠. 이번 미국 이슈 통해서 한국 관련 기업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의미심장한 한국 주식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데일리의 기사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지만 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SK실리콘은 3년간 총 2조 원 이상의 웨이퍼 증설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웨이퍼 시장 3위인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도 미국에 웨이퍼 공장을 짓는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으로 반도체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은 감산 계획을 밝혔지만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 제조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SK실리콘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웨이퍼 시장 역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SK실리콘은 내년에도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라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슈 통해서 알아보는 한국 주식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근의 텐텐텐입니다. 뉴욕은 개별 기업들의 실적 호조만으로는 버티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을 생각보다는 그래도 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 남겨주셨는데 오늘 그러면 펀더멘털과 추세 그리고 수급은 종목별로 어떻게 흘러가고 네.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탈 보면서 말씀. 원전 2차 전지 그리고 드론, UAM 관련주들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펀더멘털까지 짚어봤고요. 오늘도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때 최근에 네. 사실 홍수, 폭우 피해가 많아서 자동차 피해가 막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악재 네. 아닌가 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단기적이다. 앞으로는 네. 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차트 보면 최근 일주일간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뭐 금리 상승이죠,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채권 금리가 좀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에 좀 민감하다. 한 번 더 오르면 차익 네. 실현하자라고 말씀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주전자 네. 재료도 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 재료가 사실 오늘은 테슬라 실적 네. 때문인지 네.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적 이유를 보니까 배터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는 좀 호재가 아닐까 해서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매니저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요즘 이제 비처금속 네, 장기적으로 봐도 네. 좋다. 대주전자 재료까지 저희 두 종목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어제 다크서클 때문에 그러신지 네. 팩을 하셨는지 네. 다크서클 아래에서 빛이 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빛 받아서 또 더 큰 수익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두 종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네. 시장은 어렵지만 예. 첫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올해 최고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실적도 올라가면 배당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네. 기대감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은 뭐 과거에는 이제 이 회사들이 뭐 그렇게 성장성이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당을 좀 많이 유연탄 가격의 상승 수혜 받도록 하겠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손절가로는 4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사마 알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사실 예전에는 단순히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라서 크게 매력도가 없다가 다시 2차 전지랑 엮이면서 한때 네. 엄청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사마 알루미늄 또한 이게 또 플러스 알파가 좀 있는 네. 회사로 알고 있는데 독점적인 소재를 공급하고 있죠. 네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사실 최근에는 관련 네. 리포트가 나와도 시장이 네.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뜨뜻미지근했는데 어제는 또 관련 리포트도 나오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 시세 노리도록 하겠고요. 사마 알루미늄은 목표가 3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종목 제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죠. 대신증권에서는 BTS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KB증권에서는 아이폰 14 감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환율 효과 관련한 리포트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파크시스템스입니다. 현재 7%대 상승하면서 10만 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도 영향이 적었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합니다. 일단 고부가 제품이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신규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AFM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좋아야지 매수의 버튼이 눌리겠죠. 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장비의 추가적인 수주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4천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제시합니다.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현재 27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감산, 저는 LG 이노텍에게는 악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호재라는 리포트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감산 소식 때문에 주가도 안 좋았는데 최근 어떤 부분을 리포트에서는 호재라고 말하는 걸까 봤더니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의 축소가 오히려 더 사양이 높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4분기부터 LG 이노텍 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판가도 올라가면서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리포트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 LG 이노텍 전체 카메라 모듈 매출의 90%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폰 14 플러스 대비해서 가격은 40%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 축소는 앞으로 LG이노텍의 실적에 독이 아닌 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투자액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7만 원까지도 터치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보겠습니다. LS입니다. 현재 3%대 상승하면서 64,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LS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였습니다. LS MMM 지분 인수 등이 긍정적인 사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기업 가치 개선 영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초고압 전력선과 해적 케이블 등의 이런 대규모 글로벌 수주는 앞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회사가 된 LS MMM은 사업 구조 변화로 기업 가치가 커지고 지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증가로 주주 환원 재원이 늘어날 계기가 된다고 설명을 하네요. 즉 LS 전선의 타 법인 지분 투자 그리고 자회사 지분 인수도 미래 가치를 밝게 볼 모멘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하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